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 5번째 객체 지향 클래스 시간으로 비저빌리티 모디파이어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시성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비저빌리티. 예, 객체 지향, OOP,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을 따르는 언어들은 다 가시성이라는 개념을 제공하는데요. 코틀린도 객체 지향을 잘 따르고 있기 때문에 자바나 C++과 마찬가지로 비저빌리티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조금 약간 좀 다른 키워드가 쓰이고 있어서 그게 좀 조심해야 되는데, 특히 자바를 해보신 분들은 private, public, protected, default라는 가시성을 알고 계실 건데 약간 미묘하게 다릅니다, 여러분들. 저기 internal이라는 게 등장하기 때문에 좀 다르고요. 또 디폴트가 자바에서는 기본이었는데 코틀린에서는 퍼블릭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퍼블릭으로 되어 있는 게 코틀린이에요. 또 인터널이라고 하는 좀 다른 것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가시성과 어떤 선언 범위, declaring scope라는 그런 것을 같이 한번 연관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코틀린의 아주 중요한 개념인 탑 레벨 선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탑 레벨은 패키지 수준의 어떤 선언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우리 가시성과 이런 탑 레벨 선언 같은 걸 알아보기 위해서 신규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규 프로젝트는 코틀린 JVM 타겟으로 만들고요. 한번 좀 재미난 예제로 저희가 한번 뭐 암호화까지는 아니고요. 어떤 라이센스라든가 어떤 키 발급, 그죠? 여러분들 요새 아이폰, 안드로이드에서 우리가 앱을 리딤 코드 같은 걸 봤죠, 여러분들? 또 어떤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것도 코드가 있고요. 영문자, 영문 대소문자라든가 어떤 숫자들로 조합되어 있습니다. 가끔 빼기 같은 하이픈들이 들어가죠. 또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고세대이기 때문에 어떤 CD라든가 DVD를 받아다가 여러분들 설치하는 그런 어떤 설치형 소프트웨어도 라이센스 키를 발급받아서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회사에서도 라이센스 키를 발급해주는 서버를 구현하기도 했었고요. 자,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 이 라이센스 키 발급받는 걸 한번 우리가 흉내내 보겠습니다. 그래서 코드 프로젝트라고 하죠. 자, 코드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코드 프로젝트. 자, 코드 프로젝트의 패키지 구조 먼저 간단히 잡죠. 상위에 라이센스가 있고요. 라이센스 코드라는 패키지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선택한 다음에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소스 선택하신 다음에 new 하셔가지고 라이센스라고 하는 같은 데 있는데 코드는 우리가 코드에 관련된 클래스 만들 거고요. 실행부니까 뭐 메인이라든가 exec 같은 별도의 또 패키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패키지가 다르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자, license.code 패키지를 선택하시고요. 코틀린 클래스를 정의할 건데 우리는 라이센스 코드를 만들어주는 어떤 영문 대소문자라든가 영문 대문자만 할까요? 영문 대문자랑 숫자로 조합된 그런 어떤 의미의 코드를 만들어내는 그런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코즈 KT를 만들어 보죠. 그리고 exec에다가도 클래스를 만들어서 여기 뭐 그냥 main KT 하셔도 되겠죠. 자, 일단 저희는 코드 KT에다가 한번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어떤 클래스냐면 길이를 우리가 한번 주겠습니다. 라이센스가 무한정 길 수는 없으니까요. 주어진 길이만큼 영문 대문자나 소문자, 근데 대문자만 합시다. 그냥 짧게 A부터 Z까지 26개의 문자가 있죠. 영문 대문자와 숫자 0부터 9까지 10개의 디짓이 있습니다. 총 합치면 36가지의 심볼들이 문자로서 라이센스 코드의 기초가 되겠죠. 자, 이거를 이루어진 임의의 코드죠. 코드 문자열을 생성하는 클래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생성사를 통해서 이 코드 타입이 만들어지면요, 거기에 임의의 영문 대문자랑 숫자들로 이루어진 주어진 길이만큼의 어떤 문자열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코드라고 하죠. 그럼 코드 조각을 몇 개 합치면 라이센스 키가 되는 겁니다. 일종의 뭔가 여러분들 리딤 코드 같은 키가 되는 거예요. 흔히 접두어 같은 거라든가 어떤 뭐 점미어 같은 거 붙여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그 키 앞에 코드 앞에 우리가 붙일 수 있는 기능도 한번 만들어 보고요. 또 길이 제한도 한번 주어진 길이만큼이니까 한번 두어 봅시다, 여러분들. 근데 원래 26이랑 26째 알파벳과 10개의 숫자지만요, 여러분들 우리가 임의로 랜덤 생성하면 여러분들 이게
반복이 나올까요, 여러분들? 중복이 여러분들? 중복? 네, 중복 나올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아주 희박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래는 중복 체크 루틴도 넣어야 되는데 우리는 중복 체크 루틴까지는 넣지는 않겠습니다. 원래는 넣어야 돼요. 상용이라면 반드시. 희박하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아주 희박하죠. 36가지 중에서 조합이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많이 쓰이다 보면 간혹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클래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클래스 코드로 만들어 보죠. 코드. 네, 클래스 코드고요. 클래스 정의부를 여십니다. 자, 주요 생성자 한번 사용해 볼까요, 여러분들? 근데 발 프로퍼티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앞에 접두어 붙는 풀이라고 하나 그냥 두시고요. 원래 접두어는 없어도 되니까 디폴트로 empty string 나타나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길이는 length니까 len 같은 거로 그냥 하죠. 정수죠. 얘도 디폴트가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흔히 4, 8, 12 뭐 이런 식으로 짝수로 4에 비해서 하면 좋으니까 8 정도로 합시다. 그래서 적어도 8개의 영문, 대문자나 숫자들로 이루어진 그런 문자열이 임의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8개의 어떤 길이를 가진 A부터 Z랑 0, 1, 2, 3, 4, 9까지가 섞여 있겠죠, 막 이렇게. 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를 한번 여기다가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필드 하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필드는 말로 하고요. 밑줄 C로 해서 스트링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init 블록 만들어서 여기서 초기화해보죠. 저기서도 되지만. 바로 요 프로퍼티 밑줄 C를 선언과 동시에 여기다가 equal하고 뭐뭐뭐라고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안 했고요. 여기서 init 블록에서 그냥 하겠습니다. 뭐죠? 풀이가 주어진 게 있다면, 그죠? 원래 안 주어지면은 그냥 여러분들 디폴트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일단 앞에다가 덧붙여주고요. 그리고 밑줄 문자를 그냥 하나 무조건 넣겠습니다. 앞에가 빈문자리면 밑줄을 시작하겠고 ABC가 있으면 ABC 밑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뭔가가 여기에 생성되어 있어야겠죠,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ABCD 그냥 일단은 ABCD, EF 쭉쭉쭉 이렇게 놔둘게요. 요 생성된 게 있어야 되는데 요걸 저희가 요 코드란 클래스의 함수를 로직을 만든 다음에 랜덤하게 영문, 대문자랑 숫자로 통해서 요걸 만들어내는 로직을 여기서 함수를 만들고 요 위치에서 함수를 호출할게요. 일단 이렇게 더미 문자열로 놔둘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더미 문자열을 놔둘 건데 함수 만들어 보죠, 여러분들. 자, 함수입니다, 여러분들. 생성하다는 뜻은 generate죠. generate code입니다, 여러분들. 코드고 return이 생성된 임의의 문자열이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네. 근데 그 임의의 문자열은 우리가 어떤 길이를 가지고 있죠. 주어진 길이만큼이니까요. 근데 디폴트로 len 8이죠, 여러분들. 디폴트는 8인데 그 디폴트 8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근데 여기다 우리가 써야 되니까 여기다가 한번 up to라고 해서 정수형으로 받아둡시다, 여러분들. 디폴트도 있긴 있는데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자, 그래서 생성할 때 이걸 들어온 거 가지고 써도 되고 또 제너레이터를 직접 불릴 수도 있는 건데 일단 우리가 내부에서만 함부로 불리지 않겠고, 여러분들 얘를 프라이빗에 바꿔볼게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비저빌리티 가시성 제한자가 나타났죠, 여러분들. 비저빌리티 모디파이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클래스는 여기 앞에 여러분들 퍼블릭이 생략되어 있어요. 이렇게 회색이죠, 여러분들. 이거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디폴트로 이렇게 퍼블이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 근데 얘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날 쓸 수가 있죠. 근데 프라이빗으로 해서 클래스 내부 안에 이런 프로퍼티라든가 함수가 프라이빗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 클래스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다가도 우리가 이렇게 프라이빗을 하면 안에서만 참조하거나 설정할 수 있는 프로퍼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기본은 얘도 퍼블릭인 거예요, 여러분들. 퍼블릭. 기본은 프로퍼티도 퍼블릭이고 클래스도 아무것도 가시성 제한자가 없으면 기본이 퍼블릭이라는 겁니다. 퍼블릭, 여러분들. 자, 아무튼 이거 알아두시고요, 여러분들. 자, 얘는 프라이빗 했기 때문에 클래스 내부에서만 호출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이 제너레이트 코드의 결과로 여기다가 이렇게 호출해서 init 블록에서 내부 C 만들어진 임의의 코드죠. 라이센스 키의 어떤 부분이 되는 코드 조각이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일단 숫자로 해야 되는데 이 숫자는 길이죠. 길이는 주요 생성자의 len 파라미터가
지정해주면 8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서 초기화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 영문 대소문자, 영문 대문자랑 숫자 10개를 이용해서 임의의 어떤 요 길이만큼, 업투만큼의 그 문자열을 만드는 걸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다 정의되는 코드는요, 이 방법뿐만 있는 게 아니라 방법이 정말 다양합니다. 이거보다 더 최적화된 방법도 제가 여러 가지 많이 해봤는데, 일단 그냥 풀어 쓰는 방식으로 그냥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저희가 여러분들 문자를 임의로 뽑아낼 거니까, 요 업투 개수만큼 문자를 저장할 공간을 마련해야 되겠죠? 차르스라고 합시다. 배열해 봅시다, 여러분들. 그래서 빌더 클래스 차르 어레이를 사용해서 만들겠습니다. 빌더 클래스의 생성자에다가 저희가 여러분들 정수를 넣으면 그만큼의 공간이 마련되는데 차르 어레이니까 문자를 그 개수만큼 가질 수가 있죠. 자, 업투 개수만큼 문자를 가질 수 있는 차르 어레이가 new로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차르스에 들어간 거죠. 여러분들. 생성자 호출입니다, 이거. 업투라는 인자 값이 이런 타입을 만들어냈죠. 자, 그 다음에 넘스도 만들어낼 수 있죠, 넘스, 여러분들. 자, 이건 우리가 저장할 거고요, 여러분들. 자, 그럼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만들어진 코드 저장용이죠, 그죠,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코드를 만들기 위한 것도 필요하죠. 뭐죠? 0부터 9까지의 숫자, 넘버스, 여러분들, 넘스. 그 다음에 A부터 Z까지 대문자의 문자들. 그것도 뭔가 있어야지 우리가 조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넘버스, 넘스라고 할까요? 자, 0부터 9까지를 여러분들이 배열로 표시해도 되고 리스트로 해도 되겠죠? 리스트로 해볼까요? 리스트 업이라든가 그런 것도 하셔도 되죠, 여러분들. 무터블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리스트 업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range 이용하시면 쉽게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0이라는 문자부터 9라는 문자까지를 이렇게 하시면 레인지가 만들어지죠. 예, 문자 레인지가 만들어지는데 이 문자 레인지를 가로로 우리가 감싸면 레인지 객체이기 때문에 to 리스트 하시면 순서가 있는 거죠. 번호가 0부터 9까지 번호가 있는 문자 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넘스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문자 리스트가 만들어졌죠. 네, 문자 리스트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넘스 말고 우리가 문자죠. 영문 알파벳 알파스도 만들어 봅시다. 알파스도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건 사실 문자 레인지를 했죠. 예, 문자 레인지라는 이런 뭡니까 범위 빌더 클래스죠, 여러분들. 이걸 이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하죠? 예, 대문자 A라는 차르형부터 대문자 Z까지 여기가 컴마라는 겁니다. 점점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기 점점이 range2라는 어떤 함수잖아요, 여러분들. 기호인데 여기서는 그냥 컴마로 하셔야 됩니다. 앞에 인자, 뒤에 인자예요. 시작과 끝이죠. 레인지에. 여기는 시작과 끝을 요거를 호출해서 레인지 객체가 만들어진 거고 걔가 toList로 변형된 거죠. 그래서 리스트가 들어가죠, 여러분들. 여기는 차르 레인지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도 똑같이 toList 호출하시면 리스트로 변경돼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얘는 사이즈 10, 얘는 사이즈 26이겠네요, 그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잘 들어갔을 거예요. 자, 이제 저희는 여러분들 이 업투까지의 문자 코드를 여기 넘스나 알파스에서 하나씩 골라내면 됩니다, 여러분들. 심지어 넘스, 알파스를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도 돼요. 36개짜리 그냥 범위를 가진 리스트로, 여러분들. 근데 저희는 그냥 숫자를 랜덤하게 뽑아서요, 여러분들. 뭐 짝수, 홀수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여러분들이 짝수면은 숫자 뽑고 홀수면은 문자 뽑는 거죠. 근데 숫자도 0에서 9에서 랜덤하게 하나 뽑고 문자도 A부터 Z까지 0에서 25까지 범위 중에서 하나 뽑으면 되겠죠, 그냥. 그래서 그거를 차곡차곡 업투라는 요 개수만큼 차르스라는 문자별에 하나씩 쌓아 나가면 됩니다. 이거 좀 어렵죠, 여러분들. 클래스보다 요 로직을 만드는 게 초보자분들한테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직 뭔가 문자열 다루는 거라든가 어떤 조건부라든가 루프 다루는 거를 확실하게 하지 않았으면요, 정립이 안 됐으면은 6장부터 배우고 6, 7, 8, 9, 10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6, 7, 8, 9, 10장이 개념적인 게 많이 나오는데 5장까지 논리 훈련이 이미 많이 익어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5장까지 반복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알파스가 나왔으니까요, 여러분들. 알파스 넘스를 우리가 차례에다가 하나 뽑는 거예요. 숫자 하나 뽑았다가 문자 뽑았다가
문자 뭐 뽑았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몇 번 여러분들? 업투까지. 근데 업투는 기본적으로 렌을 받으니까 8이죠. 그러니까 8개의 숫자만 나올 수도 있고 8개의 문자가 나올 수도 있고 숫자 문자가 8번 섞여서 대강 막 나올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뭐가 나올진 모릅니다. 랜덤이기 때문에. 자, 일단 for loop를 우리가 돌려보겠습니다. for loop 안에서 우리가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어디까지입니까? 일단 돌면서 여기 차르 배열은 0부터 사이즈 마이너스 1, 레스트 인덱스까지 어떤 순서번호 인덱스가 쓰이죠. 그 인덱스를 쓰일 i를 지정합시다. i. 근데 i는 우리가 0부터니까 0부터죠. 근데 여기 up가 사이즈죠, 여러분들. up까지 어떤 레인지로 하는 게 좋겠죠. 근데 up는 포함하지 않아야 되니까 빼기 1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 그죠? 이거 여러분들 사실 until이죠, 여러분들. until인데 그냥 점점으로 할 땐 빼기 1로 하시는 게 같다고 우리가 알고 배웠습니다, 앞에서. 0부터 사이즈 마이너스 7이니까 점점으로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서 0, i는 0, i는 1 이렇게 들어가겠죠. 얘가 len 8일 땐 7까지, 0부터 7까지 8번 루프가 동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0부터 7까지 루프를 돌 건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때 뭐 하면 돼요, 우리가? 0부터 9까지 랜덤 숫자는 짝수일 때 나오고요. i가 아니라 랜덤 수도 하나 뽑읍시다, 여러분들. 그 뽑힌 수가 일단 봅시다, 여러분들. 랜덤 수. 자, 랜덤 수 랜이라고 할게요, 여러분들. 정수인데요, 여러분들. 랜덤 수를 우리가 랜덤 하는 거 배웠잖아요. 여러분 앞에 해봤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자바 랭귀지 패키지의 매스의 랜덤 함수 사용했죠. 아니면 여러분들 유틸 패키지에는 랜덤 클래스 사용하셔도 돼요. 네, 저는 주로 이걸 많이 씁니다만. 자, 랜덤 함수가 더블형 0.0부터 1.0 사이의 값을 랜덤하게 뽑아주죠. 근데 1.0이 포함되지 않는 미만이기 때문에 여기다 어떤 정수를 곱하면 그 정수보다 작은 어떤 실수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10을 곱하면 0부터 9.9999 얼마가 나오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거 알고 있습니다. 한 10 정말 곱해봅시다, 여러분들. 그러면 0부터 9.999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인트화 시켜야 되죠. 그러면 0부터 9까지의 임의의 수가 나올 겁니다. 자, 이 임의의 수가 짝수이면은 넘스에서 숫자 하나를 뽑고 임의의 수가 홀수면 알파스에서 문자 하나를 26개 중에 하나 뽑죠, 그냥 여러분들. 우리 이 로직 말고도 여러분들 다른 방법 많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뽑는 거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넘스에서 뽑아볼까요, 넘스에서 여러분들. 자, 넘스에서 뽑을 건데, 여러분들. 뽑는 거 어떻게 뽑아요, 여러분들? 이미 넘스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뭐라 했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미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9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얘는 A부터 Z까지가 26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토리스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대문자 A, 대문자 B, 대문자 Z까지 이렇게 해서 10개, 26개가 이렇게 있는 거죠. 즉, 인덱스 번호가 랜덤으로 사용되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그죠? 얘는 0부터 9까지 중에 0이 나오면 0이라는 문자, 9가 나오면 9라는 문자 하면 되겠고요. 여기는 0이 나오면 A라는 문자, 25가 나오면 Z라는 문자, 2가 나오면 C라는 문자가 되겠죠. 그래서 랜덤 수가 요 각각 넘스 알파스 리스트의 순서 번호로 쓰인다면 랜덤한 순서 번호 인덱스에 있는 문자를 숫자든 문자든 뽑아서 어디다 저장해요? 차르스라고 하는 현재 비어져 있죠, 여러분들. 현재. 그래서 비어져 있는 이 문자 배열에다가 차곡차곡 채워나가면 되죠. 몇 번째 차르스 공간에다가 i번째. 여기는 0부터 7까지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는요. upto가 만약에 더 큰 숫자고 100이라면 0부터 99까지 이렇게 하나씩 문자 배열 차르스에다 넣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다가는 if나 when 같은 걸 사용하면 좋겠네요, 식으로 여러분들. 자, if 합니다, if 여러분들. if에서 우리가 len이라는 랜덤이 짝수인지는 어떻게 알죠? 짝수라면 저희가 숫자 뽑기로 했잖아요. 2로 나눈 나머지가 딱 떨어지면 이게 바로 짝수죠, 여러분들. even 넘버 짝수죠, 여러분들. 짝수일 때는 우리가 넘스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 또 랜덤수를 뽑아가지고 그거를 사용을 해야 돼요. 요 매스 랜덤 사용하시면 좋겠죠, 여러분들. 근데 10이 아니라 어떤 범위죠? 넘스의 범위 안에서 뽑아야 돼요, 여러분들. 배열을 벗어나면은
배열의 인덱스 번호 벗어나면 에러 나잖아요. 인덱스 번호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배열의 사이즈 마이너스 1까지죠. 0부터. 즉 0부터 사이즈 마이너스 1까지니까 넘스의 사이즈만큼을 랜덤 수의 제한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까지 곱합니다, 그대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연습이 안 되신 분들은. 자, 넘스의 사이즈만큼 이렇게 곱해 주시면요, 여러분들. 현재 넘스의 사이즈는 10이니까요. 0부터 9.99까지 나오죠. 또 이것도 명시적 캐스팅 저희가 하죠, 이렇게 여러분들. as로 하는 게 아니라 toint로 시킵니다, 이렇게 바로. 그러면 0부터 9까지의 변수, 어떤 인덱스 값이 넘스라는 요 배열의 인덱스 쓰이니까 요거 중에서 하나가 넘스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건 또 어떻게 해요? 알파스죠, 알파스, 여러분들. 이번에는 알파스니까 영문 대문자죠, 여러분들. 영문 대문자는 역시 꺽쇠를 해가지고 배열의 인덱스인데요, 여러분들. 여기가 알파스를 쓰시면 되잖아요. 0부터 25까지입니다, 여러분들. 0부터 25. 0이 나오면 대문자 A, 25가 나오면 대문자 Z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알파스 넘스가 한 글자가 요 if s 식에 의해서 익스프레션 식에 의해서 최종 결과값으로 결정이 되죠. 문자값 하나가, 여러분들. 문자값 하나가 넘스 알파스에서 나오죠. 차르값이. 차르값을 담아야 되죠. 차르값은 저희가 여러분들 만약에 C라고 한다면 이렇게 차르값에다 이렇게 담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근데 우리는 차르값 하나에다 담는 게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들? 반복문을 돌면서 i번째 차르값을 차르스 배열에다 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하죠? 차르스의 i번째 공간에다가 if else식을 담으시면 되죠. 그러면 0부터 7까지 코드가, 임의의 코드가 숫자나 문자가 섞여서 들어가 있을 겁니다. 다 짝수만 나오면 다 숫자고 다 홀수면 다 영문자인데 그렇게 되진 않아요. 대부분 거의 다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섞일지 모르죠. 일단 8개의 코드가 막 섞여서 들어가 있을 겁니다. if 식이 이렇게 차르스에 들어갔죠, 여러분들. 우리는 이 차르스를 찍어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근데 뭐예요? 스트링 타입으로 제너레이트 코드는 리턴해야 되죠? 리턴 합시다. 자, 포문을 마치고 나면요, 여러분들 리턴을 해야 됩니다. 차르스를 리턴하면 될까요? 차르스는 차르 배열이고 얘는 스트링이니까 안 맞죠? 예, 타입 변환시키죠. 내용은 같더라도. to 스트링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변환을 하되 그냥 배열이니까요, 저희가 여러분들 어떤 문자열인데 빈문자열로 묶어 놓으면은 좀 깔끔하게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거. 그래서 구분자를 빈문자열로 해서 배열을 문자 배열을 묶어버리면 문자열이 된다고 제가 앞에서 해봤어요. 그래서 문자 배열의 요소를, 배열의 요소를 빈 문자열로 다 조인시켜서 묶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냥 하나의 문자열 덩어리가 스트링 타입으로 리턴되죠. 여기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접두어가 또 비어있으면 그냥 밑줄부터, 접두어가 XYZ면 XYZ 밑줄 생성된 코드가 8이면 8만큼, 8개 개수만큼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자, 간단한 클래스 코드인데요, 여러분들. 요 제너레이터 코드 함수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초보자분들은 특히나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반복적으로 포문과 if문과 레인지, 리스트, 배열 다 논리 연습하셔야 돼요, 함수랑 이거 여러분들. 이거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여러분들. 프라이빗이니까 이거 내부에서, 클래스 내부에서만 불리는 거죠. 자, 우리 또 심지어 여러분들 클래스 자체도 이렇게 프라이빗 해버립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들? 클래스도 프라이빗을 선언될 수 있습니다. 기본이 퍼블릭인 아무것도 없으면 프라이빗 하면요, 요 파일이죠. 일종의 파일 안에서만 쓸 수 있는 클래스예요. 딴 데다 못 씁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이 패키지 안에서만 쓸 수 있는 클래스죠. 클래스가 선언될 때 여러분들 클래스 선언부에서 프라이빗이 지정됐기 때문에 요 license.code라는 패키지 안에서만 보이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다른 패키지에서는 이 코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리고 이 클래스 안에서도 또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이 함수는 이 클래스 안에서만 또 호출될 수가 있습니다. 딴 데는 안 보여요. 있는지도 아예 모릅니다. 그게 바로 비저빌리티 가시성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가 클래스의 객체 지향 개념의 은닉화들, 그런 거 캡슐화 들어봤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내부적으로 뭔가 숨기고 밖으로 꺼내놓을 것만 퍼블릭이나 다른 걸로 보이게 하는 거죠. 프라이빗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만 보이는 거야, 내 안에만. 클래스 안의 프라이빗은 내 클래스 안에서만. 파일 혹은 패키지 안에서의 프라이빗은 그 해당 패키지 안에서만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패키지가 다른 패키지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이 패키지 안에서 우리가 한번 코드 클래스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코드 클래스는 다 만들었으니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 활용해 보시죠. 자, 하나의 타입이니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겠죠, 여러분들? 같은 패키지니까 프라이빗일지라도 찍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한번 찍어볼까요? 그냥 바로 한번. 자,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코드. 그리고 이렇게 하면 바로 만들어지죠? 생성자 호출이죠, 여러분들. 코드 생성자 호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주요 생성자가 이렇게 있지만 디폴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그냥 생성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죠? 네. 디폴트 생성자 여러분들 기본 인자값 비문자열 8 이용해서 코드 타입의 객체가 그냥 만들어 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그죠?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도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이것만 원하는 게 아니죠? 요 밑줄 C라고 하는 요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진 코드 객체에다가 점을 찍어서 밑줄 C를 보면 저 코드 생성자, 주요 생성자 호출로 만들어진 코드가 보이겠죠, 여러분들. 자, 이 메인 함수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나오나 봅시다, 우리 이거. 그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점 밑줄 C가 나옵니다. 자, 나오죠, 여러분들.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예. 그래서 밑줄 98AZP7ER 나오네요. 한 번 더 실행해 볼까요? 바뀌죠. 예, 실행할 때마다 똑같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물론 중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우의 수가 많을 뿐이지 중복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치 암호화에 쓰이는 키처럼 마치 이렇게 막 계속 나오죠, 여러분들. 마치 해시코드처럼 보입니다. 마치 막 나오죠, 이렇게 여러분들. 항상 달라지네요. 자, 라이센스 키에 쓰이는 코드 조각을 저희가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들. 디폴트 길이 8자를 숫자, 영문, 대문자가 막 섞여 있는 형태로 잘 만들어 냈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자, 좀 더 테스트를 해보죠, 여러분들. 프리 같은 거 한번 넣어볼까요, 여러분들? 우리 프리 코드, 여러분들. 자, 여기다가 한번 제가 프리 코드 넣어볼게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좋은 코드 해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다가 앞에 프리가 굿 한 거죠. 좋은 코드 만들어 볼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엔 긴 코드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긴 코드. 우리 원래 8자인데 여기다가 16 하면은 18자의 랜덤 문자나 숫자가 섞여 나오겠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것과 롱이라고 하는 접두어가 붙어 있고요. 그것은 그냥 기본 8자가 랜덤하게 나왔고요. 롱은 16이라고 우리가 여기다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16개의 대문 대문자랑 숫자가 섞여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여러분들. 잘 나오죠? 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동작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여러분들 한번 프라이빗 선언된 코드 클래스랑 프라이빗 제너레이트 코드 함수를 같은 패키지에서 마음껏 생성해서 쓰는 걸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른 패키지 한번 가보죠. 다른 패키지, 다른 또